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22대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는데요. 이 정부 여당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예산안의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관련 내용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난주에 예산안의 밑그림을 공개했고 이제는 그 공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네, 매년 이제 8월 말이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9월 초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네.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 예산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네네. 먼저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예산안에서도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 건전재정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습니다. 네. 건전재정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재정 기조이기도 한데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 미래 세대에게 나라 빚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을 만들자는 게 이 건전재정 기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안 지겠다는 건데 그러면 돈 쓰는 것 자체를 좀 줄이겠다는 겁니까? 네, 우선 이번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언론과 시장의 관심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에 쏠려 있었는데요. 네. 총지출 증가율이란 정부의 씀씀이가 전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677조 원인데요. 규모만 놓고 보면 엄청 커 보이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3.2%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발표한 올해 예산안에서는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제시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2년 연속 3% 안팎의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23년 예산안에서는 총지출 증가율이 5.1%였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7에서 9% 정도 됐고요. 네. 이렇게 비교해보면 최근 2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상당히 낮은 수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지금 수치가 지출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긴 늘어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매년 중기 재정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네. 중기 재정 계획에는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 이제 담기게 됩니다. 네. 지난해 발표한 중기 재정 계획을 보면 내년 총 지출 증가율을 4.2%로 잡아놨는데요. 네네. 실제 예산안에서 발표한 총 지출 증가율이 이보다 훨씬 낮은 3.2%였습니다. 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예산안은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긴축 재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네. 정부에서는 긴축 재정이란 말이 좀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전 재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 지출이 줄면 지자체 예산들도 줄줄이 깎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활용한 방법이 바로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인데요. 네.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사업을 이제 통폐합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출 구조 조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내년 예산안의 지출 구조 조정 규모는 24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 지출 구조 조정 규모를 보면 2023년 예산안부터 3년 연속 20조 원을 넘기고 있는데요. 과거의 통상적인 지출 구조 조정 규모가 10조 원 정도 였다는 걸 감안하면 3년 연속 20조 원은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건전 재정을 사수하기 위해 이제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을 이제 단행을 한 건데요. 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이제 예산 요구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실제로 효과가 없으면 좀 억울하겠죠. 네,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의 건전 재정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바로 재정 적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라 살림살이에
건전성을 평가할 때 관리 재정 수지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 바로 관리 재정 수지입니다. 네네. 관리 재정 수지를 보는 것은 이제 당분간 국민연금 같은 이제 사회보장성 기금들이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 재정 수지만으로는 실질적인 나라의 이제 살림살이 상태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리 재정 수지를 보는 것이고요. 네. 이번 예산안이 반영된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2.9% 수준입니다. 2.9%. 뭐 그 정도 수치면 이제 건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2.9%라는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이제 정부가 현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재정 준칙 기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재정 준칙에서 정부가 지켜야 할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 한도가 바로 3%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상대로 내년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2.9%가 된다면 재정 준칙을 준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안타깝게도 지난해까지 재정준칙 기준을 한 번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을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이런 히스토리를 봤을 때 2.9%란 숫자에는 내년에는 재정준칙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준칙 준수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뭐 적자도 줄이고 빚도 줄이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낄 때는 아끼더라도 또 쓸 때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산이라는 게 이제 돈을 쓰겠다는 거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건전재정과 함께 이제 강조한 것이 바로 민생 지원인데요. 네. 정부는 고강도 지출 효율화를 실시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안에 이제 4대 투자 중점 분야를 밝혀놨습니다.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이렇게 4대 투자 중점 분야를 밝혀놨는데요. 네. 이번 예산안은 이 중에서 특히 약자 복지와 경제 활력 확산에 힘을 줬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연간 생계급여를 작년 대비 141만 원 인상했고요.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렸고 네.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저금리 대출 4조 3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네. 총 26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예산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좀 됐던 R&D 예산의 경우에는 29조 7천억 원으로 2023년에 29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이전 수준으로 복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깎였다가 다시 돌아왔군요. 네. 이제 예산안 통과까지는 국회 승인이라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 하필 여야 정쟁이 역대급으로 심할 때 이 심사가 진행되네요. 아무래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야당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할 텐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특히 내수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 역시 정부가 과감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힘드니까 더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종합해 보자면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돼야 할 재정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런 비판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 야당 쪽에서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 돈을 좀 시원하게 풀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그 국회 밖의 목소리도 들어봐야겠죠. 네, 전문가들의 평가도
뭐 야당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네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재정의 역할엔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야당과 마찬가지로 내수 진작책이 특히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세수 기반 확충에 대한 고민 없이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건전 재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고요. 예. 쉽게 말해서 이제 들어오는 돈이 부족한데 아무리 돈을 아껴봐야 이 재정 수지가 나아지지 않을 거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네.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결국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 전문가들은 이제 재정 상태가 걱정되면 지출을 줄이기보다 뭐 차라리 세금을 더 걷어라 이런 주장인 건데 결국 이제 야당과 전문가들은 사실상 한 목소리를 낸 셈이고요. 그런데도 이 정부에서는 계속 핀셋 지원만 하겠다는 뭐 입장입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네. 정부는 경기 회복기에는 재정 주도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민간 부문의 활력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네.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매출 신장 사업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에 주력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지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자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소비 진작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